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걸 해봤냐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 관심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파퓰레이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파라미터라고 해서 모수가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 알고 싶은 게 이런 모수이고 모집단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집단을 이 어떤 통계적 분석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여러 이유들로. 그래서 이제 모집단은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가 표본을 만듭니다. 샘플을 만들고, 이제 이런 샘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모수를 추정할, 모수를 이제 추론할 통계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량을 만드는데 그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의 특성으로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은 보통 추정과 검정 둘을 합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가부터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뽑을 때, 샘플을 뽑을 때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샘플이라고 해서. 그리고 IID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X1부터 100까지 이렇게 옵저베이션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옵저베이션을 뽑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있는데 그 분포로부터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서로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 노마를 따르는데 이제 뮤 콤마 뭐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든지, 전부 다 이제 얘네들로부터 생성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IID 이렇게 붙일 수 있다. XI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동일한 분포를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수까지 같아야 된다는 거고, 모수가 다르면은 우리는 보통 IID 이렇게 쓰지 않고 인디 인디펜던트에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뮤i, 시그마 i 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각 옵저베이션들이 이제 노멀로부터는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서로 i 번째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이 다르다든지, 근데 서로 각각은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IID 말고 이렇게 인디펜던트만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x1과 x100을 이제 x1부터 x100까지 확률 표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각각 동일한 P를 가지는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각각은 독립인 거고, 그거와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서로 동치인 이 노테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IID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확률 표본의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량이 이제 샘플 표본에서 이제 어떻게 확률 변수들이 조작돼서 이제 함수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본 통계량들이 확률 분포를 가지면은 그거는 표집 분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네이밍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고,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x1, x2, x3의 이 3분의 1 곱된 어떻게 보면 함수 형태인데, 얘네들이 각각 이제 샘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x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통계량이라고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정의를 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뭐 이런 것도 알아봤고, 이제 이렇게 샘플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표본 그 값이 달라지는 거죠. 표본 평균의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본 평균도 결국에 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가 5개를 이렇게 뽑아온 게 이제 지정이 된 후로부터는 이거는 이제 상수 취급을 받겠죠. 왜냐면 그냥 이거 더해서 이제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x1부터 x5까지가 이렇게 뜨는 거는 이제 랜덤적으로 이제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샘플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확률 평균, 아니 표본 평균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x 바라는 게 아까 전에 결국에 이제 통계량이라는 건 이제 어떤 모수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좋은 놈이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기대값을 먼저 구해봅니다.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해봤을 때 이런 식을 이용해서 결국에 뮤가 나오죠. 모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이제 기대값을 취했을 때 모평균이 나오니까, 사실상 표본 평균으로 이제 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만약 추론을 해서 어떤 모수를 추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분산을 추정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표본 평균 가지고 그냥 이렇게 5개를 뽑았을 때 얘네의 평균이 우리 모집단 500명의 수능 수학 평균과 그 비슷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작게 나왔지만 결국에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해서 그 x바의 기대값을 구한다면, 그러니까 이 x바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네 둘의 평균을 내면은 일단 x바 2개의 평균을 낸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뮤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뮤와 정확히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량들을 사실 이제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표본 평균 이렇게. 그래서 베리언스도 한번 구해보니까 얘는 모분산 나누기 n이잖아요. 모분산보다 지금 n은 사실상 샘플 사이즈니까 더 작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베리언스 오브 x 바의 그 분산이 모분산보다도 지금 작아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샘플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제곱이라고 쓰는데, 얘는 이렇게 공식을 쓰고, 여기서는 우리가 n분의 1이 아니라 n-1로 나눈다는 점. 그 나눠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표본, 우리가 아까도 했듯이 x바의 기대값이 뮤로 나왔잖아요. 이런 성질을 이제 다음 시간이나 뭐 좀 이따 할 건데, 결국에 기대값을 취했을 때 이 모수,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가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n-1로 나눠줬다 라는 거죠. 그래서 n-1로 나눠준 이런 표본 분산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표본 분산을 기대값을 취했을 때 우리가 모수인 모분산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컷 증명을 했었고,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식을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할 거는 뭐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그 뭐 우리가 다 좀 이따 쓸 거긴 한데, 이런 한번 x 바의 결국에 표집 분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xi를 iid 노멀로부터 이제 뽑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우리가 정규 분포인 상태인 거죠.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서 x 바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했듯이 x 바의 기대값은 뮤가 나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또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이게 왜 정규 분포를 따르냐? 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정규 분포의 가법성이라고 해서 배웠죠. 결국에 이 x바 같은 경우에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이 x1과 x1부터 xn까지의 어떤 선형결합 형태로 이제 그 x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규분포가 여전히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성립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얘를 정교화 시킬 수도 있겠죠. 정교화 시키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이제 결국에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확률 변수고, 지금 확률 변수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죠. 사실상 확률 변수가 아니면 분포는 없는 거니까 확률 변수가 이런 노멀을 따르는데, 얘를 우리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이제 이렇게 정교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여기 통계량의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통계량의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표준 오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x바 같은 경우에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를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했는데 이런 분포의 이제 그 표집 분포를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얘가 자체가 통계량인 겁니다. 그래서 얘 자체의 통계량의 그 표집 분포는 우리가 카이 스퀘어라고 해서 카이 제곱, 얘가 이제 자유도거든요. 여기 모수를 자유도로 갖습니다. 얘는 자유도가 n-1인 그런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xi가 iid에서 뽑혀야 되고, 정규원 모집단에서부터 뽑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뭐 사실 그냥 얘네랑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제 iid고 정규분포에서 뽑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스퀘어가 이제 뭔지 궁금할 수 있겠죠. 우리 카이제곱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많이는 안 배울 거고, 그냥 카이제곱 분포는 우리가 만약에 확률 변수 z라고 해봅시다. 얘가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는데, 이런 z를 제곱하면은 제곱한 게 이제 w라고 하면은, w는 우리가 카이스퀘어 자유도 1을 따릅니다. 얘가 지금 z가 한 개가 있죠. 근데 만약에 z i가 iid 스탠다드 노멀을 따른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z1부터 zn까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w라고 하면은 얘는 카이스퀘어 n이 됩니다. 이 개수만큼 지금 자유도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이번에는 이제 아마 이거 이후로도 지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일단 배워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 카이스퀘어 자유도 이제 n-1을 따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다룰 거고, 일단 우리가 다음
챕터부터 이제 추론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이런 통계량이 쓰이고, 그 통계량에 어차피 어떻게든 우리가 분포를 알아야 이제 그 모집단을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배웠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해서 이 센트럴 리미트 디오렘, 그래서 CLT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CLT와 이제 표본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비율이 이게 CLT랑 뭐 이제 무조건 세트는 아니지만 표본 비율을 이참에 그냥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CLT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XI들이 IID인데, 그러니까 노말이 아니고 평균을 이렇게 치지 말고, 그럼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ID인데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XI들이 그런 모집단 분포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노멀은 지금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빼놨을 때 우리가 지금 얘네들로부터 우리가 X바를 만들 수 있죠. 만약 X바를 만들면 어 그래서 우리가 X바를 만들면, 그러니까 X바를 우리가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아까 위에 예시, 수능 수학 예시처럼 X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이 여러 개가 지금 XI가 X1부터 XN까지 이제 IID 평균이 뮤이고 이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분포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 n이 커지면 x바가 결국에 이 정규 분포, 그 정규 분포를 이제 이 표시가 이제 근사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근사적으로 따르는데, 이게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이제 근사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x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n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n이 커지면 우리가 사실 이 계산한 식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게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제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이 조작을 해보다 보면 다시 이거 꼴로 올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얘가 수렴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사실상 어떻게 기억하든지 이제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이제 얘가 수렴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표본 평균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비율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네는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얘도 결국에 표본 통계량인데 이제 표본 평균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100명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만약에 3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하는 건 P는 0.3이겠죠. 100분의 30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뽑아서 이제 나오겠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XI들은 전부 다 IID 베르누이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성공을 우리가 1로 보고 실패를 0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 A는 1의 값을 가질 거고 성공을 했을 때, B는 0, C는 뭐 1, D는 0, 0, 0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x1이라고 보고 얘가 x2라고 보면 각각은 전부 다 성공 비율이 이제 0.3을 따르는 그런 IID 베르누이로부터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사하는, 결국에 우리가 표본 평균의 그 증명과 똑같이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 CLT에 의해서 이 표본 비율이 그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 hat 같은 경우에는 이 hat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이 통계량이나 추정량이라고 쓸 때 이제 hat을 붙이거든요. 이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추정할 때 이제 또 알아보는 걸로 하고, p hat 이 이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 곱하기 l-p였죠. 이걸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조건을 보통 np가 5보다 크고 n 1-p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의 조건이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p hat이 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논리 전개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만약에 뭐 p hat이 뭐 어떻게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하나 또 이 CLT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weak law of large numbers 라고 해서 줄여서 WLLN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 우리가 얘 증명을 알아야 되거나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어떤
엡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엡실론 어떤 양수가 엡실론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런 공식을 이제 만족을 하는데 얘가 엡실론보다 클 확률이 0에 가는 거. 이게 버전이 뭐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뭐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 지금 확률이 0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엡실론 같은 거를 쓰는 경우에는 이 엡실론은 되게 작은 숫자로 많이 두거든요. 어떤 뭐 오차 개념으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엡실론을 양수인데 엄청 작은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x바 마이너스 뮤의 절대값이라는 뜻은 뭐죠? x바와 뮤까지의 그 사이의 거리죠. 결국에 여기 이렇게 있어도 양수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양수로 나오는 거죠. x바가 더 작아도. 그래서 x바와 뮤 사이의 거리인데 만약에 x바와 뮤 사이의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0.0000000000000000001보다 클 확률이 0으로 간다 라는 건 뭐죠? x바와 뮤가 사실상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x바와 뮤가 사실상 뭐 이제 수렴한다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확률을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론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냥 되게 간단한 그 어떻게 보면 추론 파트를 하기 위한 간단한 전초 작업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 추정 플러스 검정이라고 했죠. 추정 또는 검정인데 추정은 어떤 우리가 결국에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유추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모수를 우리가 추정한다거나 그런 거죠. 근데 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정을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그 가설을 우리가 기각할 수 있냐 아니면 기각하지 못하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방법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모수를 검정하는데 만약에 이제 추정과 검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모평균이 뭐 30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쭉 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우리가 이런 가설을 이제 기각할 수 있냐 아니면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없냐 약간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거고 추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모집단을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목적이 모집단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모집단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뭐 통계량도 배웠고 표본도 배웠고 뭐 IID 배웠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수를 알고 싶은데 이 통계량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통계량이 있는데 통계량이 만약에 이제 추정할 때 쓰이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 추정량이라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량은 어떻게 보면 통계량의 일종인 거죠. 추정할 때 쓰이는 통계량을 이제 추정량이라고 하고 우리가 검정할 때 쓰이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해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우리가 어떤 추정량을 이제 다 해서 만약에 완전히 이제 계산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추정 값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정량과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만 있고 중요하고, 결국에 둘 다 통계량인 거죠. 어떻게 보면 확률 변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먼저 볼 건데, 추정에는 우리가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점추정은 이제 포인트 이스티메이터인데, 점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점추정은 우리가 그 모수의 딱 정확한 값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간 추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수를 추정을 하는데 걔를 어떤 구간 형태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세타라고 이제 추정량을 쓸 때 보통 이제 뭐 딱히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게 아니면 세타라고 쓰는데, 만약에 세타 해시 아니죠. 만약에 뭐 모수 뮤라고 할게요. 그냥 뮤가 만약에 30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점추정인 거고, 우리가 뮤가 뭐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알아볼 건데, 각각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좋은 추정량이 무엇이냐 라고 제가 저번 시간 좀 전에도 이제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 좋은 추정량이라고 할 때 우리가 expected value of x bar가 mu다 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추정량의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x파는 뮤를 추정하기에 좋은 추정량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놔둬보고, 일단 처음으로 이제 비편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편향성인데 결국에 편향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편향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추정량을 세타로 쓰겠습니다. 세타 해시 이제 추정량이고 세타를 모수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통계량인 거죠. 우리가 어떤 expectation of 세타 해시라고 했을 때 얘 빼기 이제 세타 모수, 그러니까 추정량과 모수의 이 차이를 우리가 편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편향이라는 거는 편향이 없다는 거니까 얘가 0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세타 햇의 기대값이 세타가 되는,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가 되는 걔를 이제 우리가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unbiased estimator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편향 추정량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 그럼 얘를 보면은 지금 식을 만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x 바로 뮤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럼 얘가 이제 추정량, 얘가 모수가 되는데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x바는 우리가 뮤의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은 효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제 efficiency라고 하면은,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99% 이제 분산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더 작다라는 걸 우리가 효율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산이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량을 쓸 때 분산이 작은 추정량을 쓰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이제 좋은 추정량이 되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X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다른 추정량보다 분산이 작기 때문에 이제 이거가 뮤를 추정하는데 좋은 추정량으로 뽑혔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일치성이라고도 하는데 consistency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별을 하냐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어떤 확률이 있는데 이 세타액과 세타의 그 절대값, 야 이거 여기서도 이제 좀 전에 배웠던 그 WLN과 이제 똑같은 거죠. 얘 확률이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세타 햇이 결국에 세타와 같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타 햇이 일치성을 만족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x바가 이제 뮤의 일치 추정량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x바는 좋은 추정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일치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에 낼 수가 없겠죠. 이거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 확률 수렴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사실상 근데 이 공식을 알면은 전개를 해서 이렇게 풀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이제 효율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산을 이제 결국에 만약 추정량이 두 개가 주어지면 분산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비편향성, 얘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요. 시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점 추정과 이제 그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상 점 추정량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던 x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정확한 뮤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x바가 우리가 점 추정량, 포인트 이스티메이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럼 구간 추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 추정량은 이제 그냥 그게 끝인 거고, 구간 추정을 보면 우리가 구간 추정을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나타내냐 할 때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인데,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그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용어들을 할 건데, 신뢰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컨피던스 레벨인데, 결국에 그 좀 이따 설명하고,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만약에 이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세타가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 이제 있을 확률이 여기에 이제 넓이가 1-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A 값 B 여기 있을 확률이 1-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AB 이 lower bound 와 이제 upper bound 이거의 이 구간을 이거를 모수 세타에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95% 신뢰 수준, 뭐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 뜻이 뭐냐? 우리가 이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만큼의 넓이.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어떤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확률이 95% 확률이 이제 0.9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0.99 같은 경우에는 99%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실내 구간을 조금 더 넓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어떤 모수 세타가 그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95%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더 넓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실내 구간이 이제 뭐냐? 실내 구간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결국에 이 세타 헷 같은 경우에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이 표본을 추출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면은 세타 헷이 이 세타 헷으로 이제 실내 구간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표본 추출을 할 때마다 이제 세타 헷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세타 헷이 달라지면 실내 구간도 결국에 달라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0회를 이제 표본 추출을 하면은 100개의 세타 헷이 나오고 100개의 실내 구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실내 구간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100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 실내 구간이 모수 세타를 포함하는 비율을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수 세타는 어떤 여기로 이렇게 고정시켜 볼까요? 모수 세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추출됨에 따라서 세타햇이 변하지만 모수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실내 구간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100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점점 움직이는데 지금 거는 다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표본이 뽑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실내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포함을 안 하는 겁니다. 모수 세타를. 그래서 이 100개 중에서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가 95개가 이 모수 세타를 포함하고 있다. 실내 구간이 움직이면서 모수 세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95% 실내 구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실내 구간 길이를 좀 더 늘리면 모수 세타를 포함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뭐 99% 실내 구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평균을 추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